AI 랠리가 다시 분다고 해서 엔비디아 관련되는 섹터의 수혜주들이 오른 게 아니라 새로운 관련되는 반사익의 수혜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브로드컴이 상승을 하면서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로드컴 상승의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또 앞으로 이 AI 시장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섹터의 기업들이 또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안내사항만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지금 출시가 되었어요. 보통 지금 시장에서 단타라든지 중장기에 대한 이 가격 전략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이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지금 100% 무료로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매일같이 종목을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인 수익 보신 분들 후기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좀 다운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나스닥 증시의 사상 최고 달성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도 브로드컴에 대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결국 나스닥 시장의 상승 지금 최고치를 달성하게 만든 게 테슬라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뭐까지도 보느냐, 브로드컴에 대한 이 상승도 지금 현재 나스닥의 신고가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우리 사실상 왜 상승하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 브로드컴의 상승과 함께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또 국내 주식에서도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뭐 급등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빅테크 기업들과의 이 AI 칩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앞서 뭐 호실적에 대한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도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브로드컴을 통해서 앞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국내 주식에 있어서도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새로운 대장주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브로드컴에 대한 주가 상승이 너무 가장 근본적인 게 아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에 대한 투자, 발표 계획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이런 AI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브로드컴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엔비디아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AI 열풍 그런 랠리에 대한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맞다라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이 브로드컴과 별개로 지금 이 뭐 AI 열풍이 브로드컴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AI 혁신을 위해서 지금 규제를 뭐 하겠다,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게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AI 선두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양자 컴퓨터 역시도 트럼프 정권에서 이런 투자 모멘텀도 나와주면서 사실 많이 상승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정권에서 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전기차처럼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는 것 중에 또 하나가 AI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브로드컴의 상승과 함께 이 반사익을 누려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미는 게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새로 뭐 미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AI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뭐예요? 소프트뱅크의 이제 회장이죠.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1,000억 달러죠. 1,0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전 대통령에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2천억 투자해줄 수 있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노력해보겠다라는 건 사실상의 지금 뭐다 굉장히 긍정적인 발표거든요. 긍정적. 그러니까 하겠다고 사실 봐야 돼요. 하겠다 본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금 역시도 어디에 대한 투자? AI에 대한 투자로 연계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런 트럼프 정권이 집권 시점부터 해가지고 손정희 회장의 이런 투자 모멘텀이 다시 한번 AI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AI 열풍에 대한 기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AI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는 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근데 중요한 거는 브로드컴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실상의 AI에 있어서 테마라든지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AI 랠리가 불었을 때는요,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있었겠죠. 관련 수혜주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지금 브로드컴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AI 랠리가 다시 분다고 해서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수혜주들이 오른 게 아니라 새로운 브로드컴 관련되어 있는 관세계 수혜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 한다. 자, 엔비디아와 이제 브로드컴 지금 비교해 보면요, 매출 구성, 제품 구성만 좀 본다 하더라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컴퓨터 관련되는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 전체적으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이 하드웨어 쪽이라는 부분을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뭐 그래픽이라든지 전형적인 컴퓨터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가 엔비디아가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00% 뭐다? 소프트웨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이런 매출 주 구성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AI 랠리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조차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런 하드웨어 관련해 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뭐 클라우드 시장, 빅테크 기업들 아니면 게이밍 시장이라든지 AI 뭐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서의 주요 고객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통신사 쪽 이제 네트워킹 관련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관세를 받는다라고 보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엔비디아의 AI와 브로드컴의 AI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저는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뭐 물론 지금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발 관련되는 모멘텀도 올랐던 이런 테마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주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호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여기 추가적인 발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추가적인 발표가 아까도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게 빅테크와 AI 칩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AI 칩이라면 사실상 이제 하드웨어, 칩 개발 자체는 하드웨어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하드웨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칩이 어디로 적용이 되느냐? 보면 알겠지만 지금 100만 개의 맞춤형 AI 칩을 데이터 센터에 쓸 것이다. 쓸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을 다 잡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센터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손정희 회장이 지금 이제 2천억 달러 정도. 그럼 2천억 달러라면 사실상에 지금 300조라고 보시면 좋고, 지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00조에 대한 투자도 지금 뭐다? 자, 보면 알겠지만 현재 손 회장은 뭐 하겠다? 손 회장은 지금 이 투자금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도 이 그 소프트뱅크의 투자 역시도 어디로 연계가 됩니까? 데이터 센터로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의 이런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의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잡음에 있어서 어디에 대한 반삭이 더 크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삭이 더 크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섹터를 좀 보는 게 좋고, 사실상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은 브로드컴이라는 기업 자체는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으로 더 네트워킹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브로드컴이 올라갔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또 반색을 받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브로드컴과 같은 광통신 기술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브로드컴의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돼서 보면은 광통신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와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광통신 기술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옵티코라는 종목이에요. 옵티코라는 종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한다? 연내 초고속 광트랜시버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북미 시장에 진출을 속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광통신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옵티코스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인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속 광트랜시버 첫 수주가 나올 만큼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시장을 또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북미 시장 관련되는 데이터 센터와 함께 또 추가적인 반사행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뭐한다, 이 1,500원대만 잘 뚫어준다라고 하면 박스권의 돌파가 나와주면서 2배 정도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